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에게 하늘이 내린 행운이 찾아온 것은 남들의 불행에서 시작되었다. 평범한 저녁 어느 날 진도 7의 강진이 부다페스트를 덮쳤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도시의 반이 파괴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연합은 도시 재건을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였고 그에 따라 공사장 인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수요가 증가하자 인력난이 발생했고 인부들의 임금과 기타 복리 후생은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에서는 이 기회를 붙잡아 일용직을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는 사회운동이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대중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졌고 그는 오직 목돈을 만들어 자신만의 낙원인 빌리스의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도시 재건 사업은 2년 이상 지속되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낮 없이 공사 현장을 누빈 그는 마침내 두둑한 현찰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을 꿈속에서나마 느끼고 싶었던 그는 이번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상 현실을 선택했다. 무려 1년 동안 그는 잠에서 깨지 않고 파라다이스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서로에 대해 속삭이며 지낼 수 있었다. 잇몸이 보이는 환한 미소와 함께 눈꺼풀을 마치 엘리베이터 자동문처럼 스르르 닫아버리고 그는 꿈속으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21세기 초반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유명한 신문사의 예술 담당 편집장이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된 몸을 가진 그는 평소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운동을 좋아했다. 학교 선생님인 성실한 아내와 중학생 딸을 둔 그는 전형적인 아시아 중산층의 가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21세기 현대 예술에 관한 지방 세미나에 참석한 그에게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와 같은 때 늦은 사랑이 찾아왔다. 그녀는 대학에서 현대 무용을 수업하는 30대 후반의 강사로 동료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지방이라는 특성상 세미나는 1박 2일로 진행되었고 저녁 만찬에서 그와 그녀는 수줍게 인사를 나누었다. 한국현대 무용의 현주소라는 특집 기사를 위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관계를 시작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그와 그녀는 신문사 원고를 검토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자주 만났고 서로에 대해 점차 호감을 느끼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녀의 남편은 재미교포로 거대 금융회사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상한 그리고 너무도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무성육자였다. 둘은 결혼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관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여성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그녀는 처음에는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과 불륜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한강을 무심히 바라볼 수 있는 선유도 공원을 거닐거나 남산 둘레길을 산책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끌리는 아담과 이브가 서로의 눈만 바라보며 정신적 사랑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둘은 황홀한 밤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주변의 시선을 무시한 채 본격적으로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안을 포함해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굴다리 밑에서도 모험적인 사랑을 나누었고 심지어 동료의 장례식장에서도 은밀한 방법으로 서로의 육체를 즐겼다. 시간이 갈수록 그와 그녀는 서로에게 중독되어 갔다. 특히 적지 않은 나이에 비로소 여성의 오르가슴에 대해 알게 된 그녀는 수시로 몸이 달아올랐고 관계 중 많은 애액을 쏟아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녀 또한 그를 소중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느꼈다. 가정과 불륜의 날카로운 칼날 위를 아슬아슬하게 균형 잡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별이 무심히 똑똑 노크를 해온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빠져있던 서로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였다. 눈치 없는 대학 병원의 CT 기계가 그녀의 두개골 내부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2번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 및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발열과 오한을 동반한 의식 저하로 점점 약해졌다. 그는 토요일 저녁에 병문안을 가서 일요일 오후까지 그녀와 함께 지냈다. 그런 어느 날 병실에 자신들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그녀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져달라고 요청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것이다. 그가 정성스럽게 그녀의 이곳저곳을 만져주었으나 늘 풍성했던 그녀의 애액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차마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남몰래 흐느끼며 슬픈 감정을 마음 깊은 곳으로 침전시켰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다음 주 그는 평소처럼 토요일 저녁 그녀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사서 병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병실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무과로 급히 뛰어가는데 병원 사내 방송이 들렸다. 드미트로프 씨, 드미트로프 씨. 그가 걸음을 멈추자 그레고리 드미트로프 씨. 아쉽게도 약속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서비스로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구는 왼쪽입니다라는 소리가 빗전을 때렸다.